파업은 왜 하는 걸까요? 월급을 더 받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만약 그 파업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누가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노조원들이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삼덕재지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곁에서 사라진 한 기업과 그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픈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 바로 2003년 우리 곁에서 사라져버린 삼덕재지라는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삼덕재지는 단순히 종이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1961년 전쟁통에 고향을 잃고 홀로 남한으로 내려오신 황해도 개성 출신의 전재준 회장님이 리어카 하나로 시작한 작은 제지 사업이었죠.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피땀 흘려 일구어낸 성공 신화, 살아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전재준 회장님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꼈고 직원들은 회사를 내 집처럼 생각하며 40년 넘는 세월 동안 안양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제지업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덕재지를 키워냈습니다. 약 60여 명의 직원들과 노동조합이 함께하며 사장님과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범적인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1997년 온 나라가 IMF 외환 위기로 휘청거리며 수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삼덕재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까지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잔업수당마저 줄이는 아픔을 감수했죠. 조합원 한 명당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사와 노조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냈고 삼덕재지는 더욱 단단하고 튼튼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말 모든 기업이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협력의 역사였습니다. 회사 측도 노동자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더 좋은 복지와 근무 환경으로 보답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온 삼덕재지. 그런데 과연 무엇이 이 아름다운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을까요?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회사가 왜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의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탄했던 삼덕재지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03년이었습니다. 굳건했던 삼덕재지 노조가 갑자기 민주노총이라는 큰 노동조합 단체에 가입하면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회사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던 온건한 방식이었지만 민주노총 가입 이후로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평화롭던 작업장 대신 꽹과리와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격렬한 구호들이 난무했습니다. 시위는 회사 담벼락을 넘어 외부까지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이 흔히 사용하는 전형적인 강하게 맞서는 투쟁 방식으로 대화보다는 물리적인 압박과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처럼 지내왔던 노조가 갑자기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대화를 시도하고 이해를 구하려 했지만 노조는 더 이상 회사 측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요구만을 외치며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요구는 이전보다 훨씬 과격했고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쌓아왔던 노사 관계는 한순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믿음은 불신으로, 이해는 갈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회사 안팎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고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걸까요? 외부 세력의 개입이 과연 회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때의 삼덕재지 상황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같은 상위 노동조합 단체의 지침에 따라 회사의 특수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강하게 투쟁하는 것만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노조의 강경 투쟁은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고 삼덕재지 공장은 46일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완전히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꽹과리 소리와 격렬한 구호는 공장을 가득 채웠지만 정작 기계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종이는 한 장도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이 멈추니 당장 새로운 주문을 받을 수 없었고 이미 계약된 주문조차도 약속한 날짜에 맞춰 납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지업계에서는 약속된 날짜에 물건을 보내는 것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고객사들은 제때 종이를 받지 못하면 자신들의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다른 업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40년 넘게 쌓아왔던 삼덕재지의 굳건한 신용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회사 믿고 거래했다가는 우리까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고객사들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결국 오랫동안 믿고 거래해왔던 수많은 고객사들은 하나둘씩 삼덕재지에 등을 돌리고 경쟁업체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가 끊기면 회사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아니, 돈을 벌기는커녕 공장 가동이 멈춰도 계속 나가야 하는 고정비용 때문에 매일매일 엄청난 손해만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6일간의 파업은 삼덕재지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회사의 얼굴인 이미지도 바닥으로 떨어졌고 직원들조차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IMF 때 노조가 희생하며 살려낸 회사를 이제는 노조 스스로가 죽이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죠. 회사의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삼덕재지는 이 46일간의 파업으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에서 과연 그 회사가 제대로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파업이 46일간 계속되면서 80세가 다 된 전재준 회장님은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신의 회사에서 믿었던 직원들과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허무함과 배신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살아왔던가 하는 깊은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결국 회장님은 고심 끝에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어쩌면 유일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정들었던 안양 공장 부지를 안양시에 기증하고 회사를 경남 함안으로 완전히 옮겨 사업을 계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눈물을 머금고 내린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습니다. 안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노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회사는 안양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조원들에게 법정 퇴직금 외에 최대 2,5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위로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후한 조건이었습니다. 평생 고락을 함께한 직원들을 마지막까지 생각한 회장님의 마음이 담긴 제안이었죠.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좋은 조건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제안마저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며 기존 요구보다 더 많은 위로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사 간의 팽팽한 대치는 46일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회사는 생산 중단으로 인한 고정 비용은 물론 거래처 이탈과 회사 이미지 추락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눈앞에 몇백만 원이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회사의 미래는 물론 자신들의 일자리까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현실은 외면했던 것이죠.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긴 대치 끝에 마침내 9월 중순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회사는 예정대로 안양 공장을 폐쇄하고 경남 함안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안양 공장에서 일하던 60명의 노동자들은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은 물론이고 파업에 찬성하지 않았던 직원들까지도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어버린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특히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50대 이상이 된 나이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재취업의 문이 거의 닫혀 있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을 잃어도 막막한데 새로운 기술도 없고 나이까지 많으니 누가 그들을 선뜻 채용하겠습니까? 그들은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영세 공장에서 예전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으며 고단한 삶을 이어갔고 또 다른 이는 택시 운전이나 아파트 경비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머물 곳조차 없는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몇백만 원의 위로금을 더 받으려다 평생을 바친 직장을 잃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싸움이었나? 하는 후회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찢었을 겁니다. 파업으로 인한 회사 손실은 물론 노동자 개개인의 삶까지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때 가족 같았던 회사와 직원들의 관계가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끔찍한 비극으로 끝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외쳤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것은 실직과 고통뿐이었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매달리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린 너무나도 안타까운 교훈을 우리에게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삼덕재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민주노총과 같은 일부 강하게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민주노총은 흔히 정치적인 목적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나 근무 환경 개선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민주노총은 약 109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막상 총파업을 선언했을 때 실제 파업 참여율은 예상보다 훨씬 저조합니다.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실제 참여율이 낮은 보여주기식 파업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각 기업의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회사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무작정 파업만 하면 결국 회사도 자신들의 일자리도 모두 위험해진다는 것을 현장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상위 간부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누려온 권리나 이익을 지키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만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정작 노동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 즉 안정적인 일자리, 더 나은 임금, 안전한 근무 환경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점은 실제 사례로도 나타납니다. 한때 민주노총 산하였던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가 더 이상 민주노총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며 탈퇴를 선언했고 서울지하철 노조 또한 2007년에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강하게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무조건적인 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진짜 이익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 정작 노동자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강성 노조의 진정한 모습이 삼덕재지 사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삼덕재지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첫째, 회사가 망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노동자라는 사실입니다. 회사는 공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특히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은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다시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회사가 없는 노동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삼덕재지 사건을 통해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무조건 강하게 싸운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강하게 투쟁하는 것은 회사와 노동자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협과 합리적인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보 없는 싸움은 결국 모두에게 패배를 안겨줄 뿐입니다. 셋째, 강성 노동조합 조직의 말을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획일적인 투쟁 방식을 강요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회사와 직원들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함께 잘 살아야 하는 협력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와 노동자는 마치 한 배를 탄 공동체와 같습니다. 배에 구멍이 나면 선장과 선원 모두가 위험에 빠지듯이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동자도 함께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의 길입니다. 과거 IMF 때 삼덕재지 노조가 보여주었던 협력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동자의 힘이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교훈은 비단 삼덕재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 모든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삼덕재지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삼덕재지 안양 공장터는 아름다운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했고 평생을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전재준 회장님은 이제 훌륭한 기업가 정신과 나눔의 상징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삼덕재지에서 일했던 6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던 비극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강성 노조 투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고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생계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조의 파업 요구가 있을 때 무조건 따라가기 전에 이것이 정말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하고 냉정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눈앞에 몇백만 원에 현혹되어 평생 일자리를 잃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 삶의 터전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강성 노동조합의 달콤하고 자극적인 말에 속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 개개인의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돕고 함께 잘 살기 위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과 가족을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삼덕재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